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낮까지 대구와 경북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더불어 폭염주의보도 계속해서 이어지며 무덥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당분간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오늘 낮까지 우리 지역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가끔 내리겠고요.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늦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소나기가 예상되는데요.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는 여전히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있습니다.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올라 최고 33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특히 오늘 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매우 크겠고요. 비가 그치면 습도가 높아져 최고 체감온도는 33도 안팎까지 치솟아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차차 내림세 보이며 더위는 조금씩 꺾이겠는데요. 다만 비 소식이 잦아 습도가 높아지며 계속해서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고준위 방패물 특별법은 원전 부진의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시설을 새롭게 설치 운영할 경우 지역 주민 지원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성원전과 같이 수십 년간 운영돼 온 기존 임시 저장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어 경주 지역 시민단체와 시의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이번 달 26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경주 지역 시민단체와 시의회가 월성원전 내 사용 후 해결료 건식 저장 시설과 관련해 지역 주민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존 건식 저장 시설에 대한 방안을 반드시 명문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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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은 원전 부진의 사용 후 해결료 건식 저장 시설을 새롭게 설치할 경우 지역 주민 지원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경주 월성원전과 같이 이미 오래전부터 건식 저장 시설이 운영되어 온 곳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 주민들 동의 없이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고준위 특별법에 좀 삽입해달라, 억울하지 않느냐, 우리 주민들을 속이지 않았나. 월성원전 건식 저장 시설에 현재 46만 8천 다발의 사용 후 해결료가 임시 보관되고 있는데 경주 시민들은 수십 년간 위험을 감수해 왔습니다. 임시 저장 시설을 했다가 또다시 사업자가 관련 시설로 둔갑을 해서 부진의 저장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거는 주민을 정부나 한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민을 기만하는 처사입니다. 더구나 정부는 지난 2016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을 통해 월성원전 건식 저장 시설에 대한 지원을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고준위 방패물 관리 기본 계획에 따르면 기존 건식 저장 시설에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협의한다는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한다. 경주 시민의 희생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가 한 약속을 저버린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주 지역 시민단체 회원 1000여 명은 오는 3일 세종 정부종합청사를 항의 방문할 예정입니다. 또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경주 중저준위 방패장에 방사성 폐기물의 반입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소극적이라며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도당은 2달 전 지자체와 예산정책협의회 개최를 합의했지만 22개 시군 가운데 한 곳도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지역 발전을 위해 지자체가 정치적 유불리보다 현안 해결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환경부가 9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영덕 국가지질공원을 선정했습니다. 영덕은 동해안 절경과 수억 년 지질의 비밀을 간직한 곳으로 해맞이공원과 경정리 해안, 고래불 해안 등 다양한 지질 생태 명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전시관과 블루로드 체험 등 풍성한 즐길거리도 마련돼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된 지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9월에는 2차 지급이 예정돼 있는데요. 소비 쿠폰의 실질적 효과는 어떨까요? 김단비 기자입니다. 전남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액은 3,597억 3천여만 원입니다. 지급 대상 177만 명 중 98.7%가 소비 쿠폰을 받았습니다. 소비 쿠폰이 풀린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상인들의 반응은 어떨까?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는 의견과 생각보다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반응이 엇갈립니다. 효과가 엄청 나죠. 저희한테는 한 20% 이상은 지금 현재는 저는 그래. 매출 카드로 봤을 때. 좀 오긴 오는데 큰 차이는 못 느끼겠어요. 매출이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한국신용데이터조사에서는 소비 쿠폰 정책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 쿠폰 시행 한 달간 전국 소상공인 평균 카드 매출은 1년 전보다 6.4% 늘었습니다.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연매출 30억 원 이상 매장에서도 매출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의 매출 증가율이 1.3%로 가장 낮았는데 카드 다음으로 많이 지급된 지류형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 증가율은 빠르게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소비 쿠폰 효과가 반짝 특수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래서는 끝날 게 아니고 당분간은 좀 분기별로 준다든지 어차피 왜냐하면 이 돈이 도니까 주면은 쓰게끔 돼 있으니까. 소비 쿠폰의 영향으로 8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사용액과 사용처 등 소비 쿠폰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어제부터 연말까지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이던 것을 7에서 15%로 상향하고 특별 재난지역은 최대 20%까지 확대합니다. 이번 조치는 6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투입해 전국 지자체가 총 10조 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 등 지역별로 차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에 따라 지역에선 울릉사랑 상품권의 구매 할인율이 현행 10%에서 15%로 경주페이의 캐시백 혜택은 13%로 상향 조정됩니다. 포항시 연일읍 자명리 왕복 2차선 도로에서 가스가 누출됐다는 신고가 지난 31일 접수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도로를 통제하고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해당 도로에는 포항시 남구와 포스코 일대로 들어가는 가스배관 2개가 묻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항시는 복구 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누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이 집안에서 숨지는 고독사. 이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곳곳에서 늘고 있는데요. 특히 농촌에 이장 없는 마을이 많아지면서 복지 사각지대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윤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가에 자리한 주택 대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지난 6월 이곳에서 홀로 살던 80대 노인이 안방에서 숨진 지 사흘 만에 발견됐습니다. 주택 매물을 확인하기 위해 마을을 찾은 외부인에 의해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어르신이 몇 년 전에 집을 매매를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마침 그때 집 보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도 3일 만에 발견됐었지 그냥 계셨으면 한 달이 될지. 마을 주민 100여 명 가운데 대부분이 70대 이상 고령층입니다. 이웃의 안부를 살펴야 할 이장 자리는 후보가 드문 데다 주민 갈등까지 겹치며 7년째 공석입니다. 법규상 이장은 지역 복지사업 지원과 정부 정책 홍보, 주민 의견 전달 등의 역할을 맡습니다. 그러나 이장이 없는 탓에 기초적인 정부 지원금 수급 절차를 밟기조차 원활하지 않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는 건장한 성인도 걸어서 1시간 넘게 걸리는데요. 차량이 없는 고령의 주민들은 기본적인 행정 업무조차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생자금 이런 것이 내려와도 언제 신청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서 신청해야 되는지 이장이 없으니까 뭐가 다른 사람 이제 다른 동네 소식을 듣고. 인근 다른 마을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고령화로 마땅한 후보가 없어 방치된 마을이 금산군에서만 7곳에 이릅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하죠. 예를 들면 면에다
뭐 같은 거 부탁할 일이 있었는데도 우리가 가봐야 뭐 잘 해주지도 않고 뻥도 안. 금산군은 이장 선출을 둘러싸고 마을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다며 일일이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행 법규에는 이장이 공석일 경우 지자체가 주민 편익을 위해 공석을 방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초고령화로 커지는 행정복지 사각지대, 이장 역할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지난 3월 경북 산불 당시 워낙 빠르게 번지는 불 때문에 대피를 못하거나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숱했습니다. 경북 소방본부는 산불 이후 재난 상황을 한눈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각화 지도를 처음으로 개발했는데요. 특히 산불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들의 기록이 활용됐습니다. 김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등성이 위로 타오르는 거센 화염. 불길을 잡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소방관. 매캐한 연기 속 출동 직전인 진화 차량. 지난 3월 경북 산불 진화에 투입된 소방대원들이 현장 상황을 공유하거나 기록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들입니다. 산불 149시간 동안 쌓인 영상과 사진만 최소 2만 건. 이 자료들은 컴퓨터 파일로 옮겨서 보면 각각 촬영한 장소와 시간 데이터를 담고 있습니다. 경북 소방본부는 지난 넉 달간 이 중 유의미한 약 5천 건의 데이터를 추출 분석해서 산불 당시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각화 지도, 이른바 맵백서를 처음 개발했습니다. 안동 기란 쪽까지 화재 확산된 걸 보이고 있고요. 25일 날 그 강력한 그 서풍에 의해서 화재가 영덕까지 급속하게 확산된 걸 저희 소방활동 기록 데이터를 통해서. 중요한 대목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실시간으로 이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즉시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3월 경북 산불의 경우 강풍을 타고 시속 8km 속도로 빠르게 번지면서 기존 산불 예측 시스템으로는 확산 범위와 주민 대피 경로도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맵백서는 산불 최전방에 투입된 소방관들이 현장 영상을 메신저에 올리면 상황실에서 즉각적으로 시각화 지도를 그려 산불 확산 방향과 속도 등을 가늠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맵백서는 유례없는 대형 산불을 겪은 뒤 더 나은 대응을 고민한 소방관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습니다. 시청과 기록 자료들을 전부 다 통합 구조화해서 하나의 맵 형태로 만들면 추후에 재난을 대응하는 데도 도움이 될 뿐더러 이 정보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이제 실시간으로 제공이 되어서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피할 수 있는 대피 경로, 위험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공 데이터로 좀 확대 활용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경북 소방본부는 산불뿐만 아니라 태풍과 집중호우 등이 광범위하게 발생했을 때도 활용할 수 있을지 실증을 거칠 예정입니다. 더 정확한 자료 수집을 위해 소방 드론도 적극적으로 활용됩니다. 앞으로 산불이나 태풍 등의 재난에서 맵백서를 실질적으로 접목하여 시공간 데이터를 실전 검증하고 재난 현장에 실시간 대응할 계획입니다. 재난 현장의 기록을 재해석한 맵백서가 더 신속한 재난 대응에 기여할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열악한 조업 환경이 어선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협중앙회가 최근 5년간 발생한 어선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해상 추락이 108명, 양만기 끼임 38명 등 열악한 조업 환경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절별로 겨울철은 기상 악화에 따른 충돌이나 전복 등 어선 중심의 사고가 많았고 여름철에는 집중력 저하와 피로 누적에 따라 선원 개인의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경상북도는 다음 달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개최지인 경주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 페스타를 엽니다. 숙박 할인 쿠폰 발급과 예약은 온라인 여행 플랫폼 여기어때를 통해 진행되며 7만 원 이상 숙박 상품 예약 시 3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쿠폰은 오는 14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고 다음 달 26일까지 경주시에 등록된 숙박업체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의정 갈등을 빚으며 사직했던 전공의 상당수가 복귀했지만 의료 현장은 의정 갈등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의 수련병원 등에 따르면 수련병원에 따라 전공의 모집 정원 대비 50% 안팎이 지원하고 복귀했는데 내과, 외과 등 필수 의료 분야에는 복귀자가 적어 과별 충원율의 차이가 큽니다. 또 전공의 주당 근무 시간을 72시간으로 줄이고 연속 근무 시간도 제한하는 등 수련 환경 개선이 진행되면서 의정 갈등의 이전과 비교해 현장 인력 부족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원양 오징어 어획량이 1년 전보다 2배 이상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원양산 오징어 어획량은 7만 3천여 톤으로 전년도 3만 3천여 톤보다 2.2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내 오징어 어획량이 줄자 지난해 아르헨티나 부근 남대서양을 중심으로 원양 오징어 공급량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달부터 석 달가량 전국의 항만 건설 현장 76곳을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의무사항을 비롯해 항만의 주요 산재 유형인 물체에 맞거나 떨어지는 사고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당분간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오늘 낮까지 우리 지역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가끔 내리겠고요.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늦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소나기가 예상되는데요. 소나기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있는데요.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최고 33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특히 오늘 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매우 크겠고요. 비가 그치면 습도가 높아져 최고 체감온도도 33도 안팎으로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 서해 남부 해상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겠고요. 아침에는 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오늘 좋음 수준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25도, 칠곡은 25도로 같이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낮에는 대구 32도, 칠곡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3도, 의성은 24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안동 30도, 의성은 31도 전망됩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은 26도로 시작해 낮에는 31도 전망되고요. 오늘 동해상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기온은 차차 내림세 보이며 점차 더위가 꺾이겠고요. 다만 비 소식이 잦아 습도가 높아지며 무더위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